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셔야죠.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8월 정말 월초 부분은 시장의 조정 흐름이 진행된 부분이고, 오랜만에 오늘 양시장 다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8월의 조정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지난주 7월 26일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7월 26일 날 주식시장의 차별화와 양극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2차전지 종목 쏠림이 너무 심하지 시장에 과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이후 이 7월 26일 날 2차전지가 고점을 찍고 나서 대부분 고점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단기적으로 3, 4일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7월 26일 날 2차전지 단기 고점 부분을 언급한 이후에 그 흐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를 126만 원 이상에서 일단 전량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큰 마디가 두 번 나왔고 7월 26일 날 153만 원 찍고 나서 9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피 최연 역시 마찬가지 2단의 큰 상승 이후 69만 4천 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지금 55만 원, 5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큰 마디가 두 번 형성된 부분. 그래서 7월 26일 날 단기 고점이 나왔고 전량 이익 실현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놓여 있는데 기간 조정이 아직 조금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이야기는 피치가 8월 1일 날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그죠? 2011년에도 강등을 당했었던 미국이 이번에도 역시 이 미국 국가 부채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미국의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 코로나 때 막 퍼졌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이 고점 이후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막 퍼주는 세출 쪽은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보장, 그리고 국방 지출,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IRA 법안을 통해서 리쇼링을 하는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금을 푸니까 당연히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미국 정부 이자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90년대 중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의 부채와 관련된, 그죠? 불협화음, 그게 3대 신용평가기관사인 8월 1일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 어제, 그죠? 뮤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10곳을 하향하고 앞으로 6개 대형은행도 강등하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높은 흐름 속에서 높은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거기다가 공실률,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나스닥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2011년에도 그때는 남유럽 재정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겨우 회복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 나스닥 월봉 모습인데 이미 바닥권에서 제가 빅7, 그죠? AI 관련 미국 시장 지수 연관성 높은 종목들이, 그죠? 크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번 달은 당연히 월봉 부분이 음봉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죠? 우리 시장은 3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그죠? 지방은행들을 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미국 시장은 다른 때 같았으면, 예전 그 실버뱅크 은행 파산 사태나 이런 부분들처럼 뭐 은행주들이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뭐 크게 영향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 부분을 보여줬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 시장은 그래도 기축통화 국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재정 부채 부분을 막 돈 찍어서 막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행여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의 강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가계 이 국가 채무가, 그죠? 2020년, 2021년, 2022년 그 3년에 확 올라왔습니다. 그죠?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막 돈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국가 채무 부분, 이 국가 채무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대외적으로 뭐 돈을 빌리는데 기업들이 비싸게 줘서 빌려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국가 환율적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죠? 한국에 대한 대체 투자가 없으면, 대체 투자 국가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죠? 여타 부분이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도 사실 8월 1일 날 2668포인트까지 올해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는 부분이었는데, 이 8월 1일 장 마감한 이후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죠? 이 긴 추세의 하단 라인에 들어온 상황. 오늘 같은 날은 미국 시장의 약세를 보여도 반등이 당연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도, 그죠? 월봉상 8월에 아랫꼬리를 다는 음봉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7월 26일 날 코스닥 시장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부분은 뭡니까? 2차 전지의 화려한 휘날레. 이 부분이 숏스퀴즈와 연결돼서 고점을 냈고, 그러면서 그 부분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면서 소외된 섹터들, 극과 극은 통한다. 지나친 양극화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기 저 밑에 있었던 카카오 네이버가 좀 반등해주고, 그죠?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제약바이오가 또 반등을 해주는 흐름 부분들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중국 자금화되고 있다. 투자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식형 펀드 올해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신한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굳이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왜? 중국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고, 또 반대로 일본이나 베트남, 인도 북미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 자,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이 중국에서 주식형 펀드 196개, 중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3,324억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 그죠? 대립 양상,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것을 실제 반영하는 부분이 지난 7월 26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주식에 대한 투자가 탈중국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실업률이면 실업률, 그죠? GDP 성장률이면 성장률, 모두 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중국 시장이다. 자, 거기에 딱 방점을 찍었죠. 그죠? 어제 중국의 수출입 부분이 나왔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부분에 있어서 7월에 수출이 마이너스 14.5% 감소. 사실 마이너스 12.6%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마이너스 14.5% 수출이 감소했고, 수입 역시 수입이 마이너스 5.5% 정도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12.4%.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수입도 안 돼.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맨날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돼,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될 거야. 그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사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의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그죠? 중국이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대만, 한국의 마이너스 24.7%, 우리나라 거 마이너스 24.7% 수입이 감소됐고, 대만도 마이너스 22.8% 감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한 게 중국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쪽 부분의 기업이나 섹터 부분은 접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2,4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굳이 확인되지 않는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한국과 대만의 비중, 수익 감소 부분은 결국 뭐겠어요? 반도체라든지 전자부품, 경기 민감 섹터가 주겠죠. 그죠? 그게 섹터 전략에 있어서 일정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7월 CPI 이제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죠? 8월 11일 날 하니까. 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4.8%였습니다. 그죠? 4.8이었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이제 7월 블룸버그 전망 빨간 게 4.8 비슷하거나 아니면 클리블랜드 연은 전망은 4.92 소폭 올라간다는 거 시장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에너지라든지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반등을 하는 흐름을 7월에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헤드라인 CPI도 6월에 3이었다면 뭐예요? 3.3%, 3.42로 조금 올라갈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영향을 미쳐서 9월, 11월 부분에 남아있는 FOMC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중물가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이 리쇼어링입니다. 그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공급망을 빼서 리쇼어링하는 미국의 정책. 사실 이번에도 8월 8일 요 부분에 있어서 그죠? 미국이 추가적인 대중 제재안 그건 조금 규제안이 좀 약화되긴 했었어도 또 나오죠. 그죠? 자, 과거 중국이 공장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2002년 WTO 가입하게끔 미국이 배려를 해줬고 그러면서 홍콩의 민주화가 좀 되나 했더니 홍콩 반환했더니 중국 공산당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2018년부터 미중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고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공급망을 쪽쪽 빼고 있는 미국 서방 국가의 모습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대중국 무역 수지는 2019년 20년 초를 정점으로 해서 무역 수지의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왜?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대중국과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입 부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죠? 2018년, 19년 이 부분에서 이렇게 20년, 21년, 22년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 있는 좋은 기업. 부분,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자국으로 회귀하게끔 해주는데 그냥 회귀하라면 누가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일정 정도 혜택을 주니까 미국의 기업,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이기도 하죠. 자, 이 리쇼어링을 위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 리쇼어링이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독일 인건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독일의 이 제조 국가별 생산자 노동자 평균 임금을 보게 되면 중국보다 훨씬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이나 독일 쪽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그 공장에서 높은 임금으로 생산해낸 제품은 결국은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죠? 그래서 공장 분산화는 결국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금리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면 안 되고 중물가, 중금리 시대를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이제 리쇼링만 있다고 한다면 물가는 그냥 쉽게 내려오지 못하겠죠. 근데 리쇼링뿐만이 아니라 니어쇼링,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어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진국 주변 신흥국으로, 그죠? 공장을 옮기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죠? 멕시코는 중국의 75% 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배터리 공장 어디다 짓니? 하면 뭐 미국도 짓지만 뭐 멕시코 이쪽 라인에도 짓고 하는 부분이 주변국의 그 신흥국 부분으로 니어쇼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는 여러분들 헝가리의 공장 많이 짓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독일의 임금의 4분의 1 수준. 그죠? 근데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근접돼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고, 그러니까 헝가리 쪽으로 집중되는 한국의 투자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중물가, 중금리 정책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월 11일 날 제가 이제 그 MSCI 정기병기가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올렸는데, 요 시가총액은 7월 11일 자료니까 보지 마시고, 그죠? 에코프로가 8월 11일 날 편입 가능성이 있고, 금양은 단기 과열, 그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거기에 이제 하나오션이나 JIP 이쪽이 오히려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걸 다시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발표는 8월 11일 날 발표를 하지만 리밸런싱은 8월 30일. 그죠? 이거를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초보 투자가분들은 그죠? 8월 10일 날 발표해서 편입되면 뭐 주가가 확 올라간다.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뉴스를, 그죠? 그 뉴스 나온다고 확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죠? 5월 11일 부분에 있어서 신규 편입됐던 종목 부분이 이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였잖아요. 그죠? 5월 10일 날 발표됐을 때, 편입된다고 발표됐을 때 음봉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5월 31일 월말, 리밸런싱, 그 이후에 일부 수급이 들어와서 좀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왜 과거의 자료를 보냐면,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도 해야 되지만 시장의 상황이나 업종과 종목 섹터의 상황,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대응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미래 가치를 보면 지금 에코프로니, 포스코 홀딩스니, 포스코 퓨처에미니 싸다.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량 매도했다고 그러잖아요. 7월 26일 날. 그죠?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위로 올라가면 팔고 하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기다립니다. 이게 매매지요. 그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큰 폭의 30%, 고점 대비 30%에서 50%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초보 투자가와 전문 투자가들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과하게 탐욕스럽게 주가 시세가 날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고점에서 잡은 물량들, 그것이 부담이 돼서 매도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다시 매수하는 흐름, 그것이 주도 섹터를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모습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5월 31일 리밸런싱 이후 6월 13일 날 고점 찍고 지금 주가의 모습은 어떤지. 그죠? 그래서 MSCI 편입이 됐다고 해서, 편입된다고 해서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세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셔라.
아셨죠? 그런 라인 부분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막 매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보는 2차전지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주, 저기 밑에서 올라오는 LNF나 첨보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주도 섹터 부분들은 뭐예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나 기간 조정 타이밍 부분에서 다른 섹터 부분에 비해서 수익률 싸움에서는 조금 못하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튬 배터리 산업의 병목, 리튬이 배터리 산업의 병목 원인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날 리튬 부족 이 부분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뭐, BMI라든지 맥킨지가 이야기한 건데, 그죠? 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 도표는. 자, 실제 생산량 부분, 지금 공급되고 있는 양, 최소 2030년까지 필요하고 최대로 필요한 부분, 격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죠? 리튬 가격이 8달러까지 올까요? 그죠? 물론, 지금,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탄산 리튬 가격이 302 위안에서 지금 270 위안까지 다소 내려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양극재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LNF는 확 안 좋았죠. 그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똑같이 미치는 겁니다. 그죠?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피처엠이나 4%대에서 6%대의 영업이익률을 형성하고 있는데 혼자서 저기 2%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면 뭔가 문제잖아요. 그죠? 똑같은 양극재 기업도 어떤 기업, 어떤 재무 상태, 어떤 부채 상태, 그리고 기술적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접근을 해야 내 소중한 자산의 매수와 매도의 타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글로벌 리튬 수급 불균형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죠? 리튬 관련주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자동차주 막 난리부르스를 하잖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께 자동차 부품 관련주 왜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매출 원가율이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HL만도. 그죠? 한번 보세요. 그 주가 흐름을. 현대차도 실적 좋습니다. 섹시하게 정말 좋죠. 그죠? 매출도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자, 그런데 7월 들어서 7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8월 2일 날 나온 뉴스. 그리고 미국서 9만여 대 리콜.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차 부품 감산을 요청했다. 8월 6일 날.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그죠? 이 부분에 거기에 기아가 아주 정열을 쏟아서 EV9을 생산해냈는데 거의 차 전부 다를 리콜하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죠? 남들 다 올라가는데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도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3, 4분기는 더 안 좋게 나올 거냐 좋게 나올 거냐 그죠? 그 부분이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미국 제조업 건설 호황이라는 건 정말 말씀을 드렸죠. 그죠?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 지금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죠? 쉬면 또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송배전망 쪽이 그렇고 KB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 전반적으로 다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섹터와 종목 부분이 맨날 새로운 종목을 원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올라가는 타이밍 부분에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 때 타이밍과 그죠? 그게 그 주도 흐름을 보이는 종목의 꺾이는 시점이 어딘지 그런 거를 세세히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다가 개별 종목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특히 초보가이실수록. 그죠? 듣보잡 종목을 변동성 높은 거를 초보 투자가가 매매를 하시면 주식이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주식 투자가
스트레스 받고 친구와 와이프와 남편과 이야기, 대화가 단절되는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MTN 그죠? 밴드를 검색해서 김기수를 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소리, 여러분들 위로하는 소리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방향과 그리고 예상된 8월의 조정 속에서 섹터 순환매, 소외된 주들의 반란, 그 이후에 주도 섹터가 쉬니까 시장도 쉬었는데 그러면 이후 주도 섹터의 부분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매수해야 될 섹터와 종목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